자, 인사드리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고 수업하게 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윤경근 되겠습니다. 자, 만나서 아주 반갑고요. 요즘에 날씨가 아주 좋죠. 날씨가 가을인데 단풍이 많이 들었거든요. 단풍이 아주 단풍 제가 저번에 오대산 갔다 왔는데요. 단풍이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공부할 때 힘들더라도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운동도 하시고 그죠, 등산 같은 것도 하시고 단풍 같은 것도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 쐬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말이죠. 수업하는데 오늘 수업이 어떤 거냐? 제가 첨부 파일에 올렸지만은요, 요 시험이죠. 이게 올해 10월 12일 날 시행되었던 국가직 시험이거든요. 그냥 검찰직, 교정직 할 수 있는데요. 5급 승진 시험이에요. 5급. 5급 바로 사무관이죠. 그래서 사무관 승진 시험 되겠습니다. 몇 과목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과목 한다는 얘기죠. 하나는 이 형법이 되겠습니다. 형법. 또 하나는 뭐예요? 당연히 형사 소송법 되겠습니다. 2과목 할 테니까 말이죠. 수업을 잘 들으시면요, 분명히 공부할 때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올해 10월 12일 날 시행되었던 형법과 형수법인데요. 국가직 또는 검찰, 교정직 해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형법 시간을 가져보고 이어서 이제 형소법 하겠습니다. 이제 지문이 5개 나오고요. 또 문제가 약간 절충적으로 25개거든요. 아마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각 과목당. 자, 수업하는데, 먼저 형법 보겠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 말이죠. 앞에 준비하시고, 자,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하는 거예요. 제가 쓴 총평 나오죠? 총평. 보시면은요, 문제가 적당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요. 난이도는 중 내지는 중상이라고 보여요. 물론 제가 풀면은 쉬운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공부가 조금 덜 된 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말이죠. 자, 한번 쭉 풀어보는데, 밑에 기출문제 분석표가 있지 않습니까? 쭉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이론도 나오고요. 쭉 나왔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자, 총론인과 강론이 있는데요. 총론이 좀 더 잘 나왔죠? 총론이 강론보다 좀 더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역시 어떤 직렬 시험이든 간에 형법은요,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가 그냥 대략 90%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번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거 있잖아요. 지나가고요. 우리가 맨날 보았다, 지나가고, 우리가 처음 보았다, 또는 중요하다 위주로 해서 강의할게요. 쉬운 건 지나가더라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드디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쭉 나와 있다 이거죠? 그죠? 자, 문제 1번서부터 풀어보는데, 이거 방아죄가 먼저 나오네, 방아죄. 원래 방아죄는 저 뒤에 있는 건데요. 그냥 순수를 섞어내죠. 방아죄 먼저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한데요. 비교적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방아죄 뭔지 알죠? 불 지른 겁니다. 공로 불냈다. 방아죄이고, 실수로 불냈다. 그러면 뭐예요? 실화죄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 알 텐데요.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 방아죄는 불내는 거죠. 범죄가 아주 위험한 거죠. 불내는 거 아주 위험하다 이겁니다. 실수로 불내도 역시 위험하죠. 위험해. 좀 더 있지만은요. 대충 방아죄, 실화죄 하는데요. 이 객체가 많이 있거든요. 객체마다 형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먼저 뭐가 있냐면 가장 형벌이 중하다. 뭡니까? 현주 건조물 되겠습니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죠. 공용 건조물, 공용 건조물이에요. 그죠? 학교, 도서관, 구청, 청와대, 청와대 아주 그 다음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 것들 우리가 그냥 일반, 요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일반 건조물 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은 뭐예요? 이런 것들 싹 제외한 나머지 그냥 일반 물건이에요. 물건. 이런 식으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물건. 하나같이 객체가 다르죠. 그래서 좀 나와 있는데요. 이거 2가지가 있고 이거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내 거냐 타인 거냐 분명히 형벌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뭡니까? 남의 것을 불태운다. 형벌이 더 무겁죠. 내 것은 좀 더 가볍겠죠. 마찬가지예요. 타인 것은 형벌이 좀 무겁고 내 것은 형벌이 좀 가볍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끔 시험 나오는데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추상적 위헌범이냐 아니냐 구체적 위헌범이냐 그 시험 나오죠 가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말이죠. 끊어서
위에 것이 뭐예요? 이른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이른바 추상적 위헌범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뭐예요?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어떤 건지 뭐 대충 알 수 있고요. 시험에 가끔 그렇게 나오잖아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인 건데, 1번은 자체는 뭐 어렵지 않은데요. 뭔가 좀 쟁점이 숨어 있는데, 일단 맞긴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실화죄에 대한 거죠. 그 해설 나와 있죠. 사건명 나와 있죠. 어디를 불렀어요? 이 과수원 되겠습니다. 과수원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분명히 물건이겠죠, 물건. 과수원이냐. 과수원은 분명히 건조물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데, 특히 과수원 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 지문이에요. 자, 과실로 인해서 밑줄 쳐봐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입니다. 칠판 중에서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을 소유해요. 공공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건 좀 쟁점이 숨어 있는데요. 그냥 제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그 판례 밑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 판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이 판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약간 재밌어요, 판례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키우는 개가 있고요. 제가 키우는 저게 있다고.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랬습니다. 내 소유죠. 내 소유의, 개 또는 고양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해볼게요. 내 소유의 개 또는 고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아래 똑같다는 거죠. 문제 뭐냐면요. 여기서, 내 소유의, 내 거죠? 이게 어디를 꾸미는 거죠? 둘 다 꾸미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거만, 개만 꾸미는 겁니까?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해서, 내 소유이다. 이 말은 둘 다 꾸미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개만 꾸미는 겁니까? 이게 해석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보통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우린 그래요. 내 소유의 개 또는 고양이. 이 둘 다 수식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거든요. 보통은요. 근데 판례 그게 아닙니다. 판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법조문에서 내 소유는 이 앞에 있는 개죠. 이 개만 꾸민다. 개만 꾸미고 끊어요.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소유의 개 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불만하고 그냥 고양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래 버리면요. 둘 다 꾸밀 것 같은데 판례 이해할 때는 말이죠. 이렇게 된 건데 이럴 거는 앞에 거만 꾸미고 뒤에 것은 꾸미지 않은 거니까 내 거는 개까지만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거이든 남의 거이든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판례 입장이고 이 바로 1번 지문 거기에 대한 거거든. 똑같지는 않지만요.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재미난 사건인데요. 그렇게 알아봤고 그다음에 2번 지문 알아보겠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여기에 대한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거. 그죠? 2번 지문. 현법상 방어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밑줄 쳐봐요. 사람이 포인트겠죠? 기거, 침입입니다. 기거할 수 있다. 침입한다는 거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완벽한 무슨 빌라, 아파트, 그럴 필요 없더라도 사람이 기거, 침식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같은 거라든가, 비닐하우스도 가끔 사람 들어가서 살잖아요. 비닐하우스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살 정도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해설 2번에 사건명 나와 있죠. 사건명이 뭐면, 영준도 폐가. 폐가 뭔지 알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집. 이것을 사람이 들어가서 주거용, 또는 취침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폐가는요, 이 건조물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이 폐가는 어디에 들어간다? 물건 들어간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바로 지문 2번이에요. 사건명. 영준도 폐가 방어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나갑시다. 이 부작위 범인데요. 3번은 방화죄라기보다는요, 정확히는 부작위 범에 대한 건데, 이거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나가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인데요. 방화죄가 기수가 언제 되는 겁니까? 기수가 언제예요? 기수 시기가 통소 판례할 때 언제예요? 독립연소시가 바로 이 방화죄의 기수시가 됩니다. 스스로 말이죠. 독립적으로 아주 이쁘게 불이 잘 탑니다. 그럼 기수한 거죠. 건물이 무너졌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겠고 딱 보니까 아이고 이뻐요. 아주 그냥 이쁘게 불이 잘 타오릅니다. 기수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지분 그 4번 되겠습니다. 타인의 주택을 방어하기 위하여 방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이게 뭡니까? 실행의 착수죠. 즉,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뭡니까? 불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연소를 했다 이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쭉 나가서 뭐예요?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맞고 그 시험 잘 나옵니다. 그 4번 질문. 그 5번도 시험 잘 나오죠. 이거 바로 그 쓰레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인데요. 쓰레기, 예. 재활용품 같은 거죠. 무슨 뭐 플라스틱 팩 같은 거, 또 뭡니까? 무슨 뭐 박스 같은 거 아닙니까? 야, 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뭔지 알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이거? 갖다 버린 거죠. 갖다 버린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 그 타인 겁니까? 아니면 뭐 자기 겁니까? 응? 갖다 버린 거죠, 이거. 갖다 버린 거니까 우리 빨리 얘기할 때 이건 타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형벌을 따져보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준한다고 그런 거죠, 준한다. 왜냐면요, 보세요. 타인 거를 불태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타인의 그 재산권을 침해하죠. 재산권을 침해하잖아요. 형벌도 무겁잖아요? 내 거 태운다. 내 거 태운다. 나의 재산권 침해가 없어요. 응? 따라서 말이죠. 이 무주물, 이런 것들을 태우더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이건 이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니까 5번이 틀린 겁니다. 뭐 맨날 보는 건데 뭐 한번 설명 들었어요. 5번 질문.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누워있는 밑줄 쳐봐요.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무주물 되겠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닌 겁니다. 이에 불을 놓아서 공공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하면 타인 소유?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어체이다가 아니죠. 타인 소유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 준해가지고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어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하여간 전부 다 시험 잘 나오죠? 전부 다 시험 잘 나오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인 건데, 자, 이건 뭐 범죄가 뭡니까? 짜집기죠? 막 섞여 있어요. 뭐 강간, 무슨 뭐, 제가 제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문제가 짜집기인데요. 자, 1번은 시험에 한두 번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재미난 사건입니다. 이 강간죄 뭔지 알죠? 강간죄. 이렇게 때린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말이요. 수업하기는 좀 너무 야한데, 일단은 그거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옷 벗을 거 아니야? 벗어. 해서 이제 폭행을 할 거 아닙니까? 협박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이게 보통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요, 이게 동시에 될 때가 있다고. 폭행 협박과 거의 동시에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한다? 이것도 강간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 1번이에요. 자, 봅시다. 1번 질문. 강간죄 성립에 있어서 폭행, 협박, 가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건데요. 그 다음 포인트예요. 이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가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폭행, 협박이 이거보다 선행되는 필요는 없고요. 폭행, 협박과 동시에 되더라도 강간죄 된다는 거죠. 이른바 뭡니까? 이른바 그 뒤에 있는 기습 삽입 사건 되겠습니다. 이 사건도 말이죠.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해설 보이나요? 이 페이지 그 맨 위에 그 해설 보이지 않습니까? 사건명 이름자가 잘 붙였죠. 아주 쏙쏙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기습 삽입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껴안고 있다가 자위하다가 자위하다가 하다가 그냥 쏙 집어넣은 거야. 쏙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기습적으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폭행과 가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껴안고 있다가 그냥 쏙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뭐예요? 강간죄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어쨌거나 뭐 다른 거 몰라도 기습적으로 집어넣은 것도 된다는 강간이. 뒤에 나올 텐데요. 저것도 있죠. 기습추행 미수한 것도. 기습적으로 하려다가 말이죠. 이 껴안기 위해서 하려다가 말이죠. 못한 것도 강제추행대가 된다 그랬어요. 정확히 미수지만은.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 지문 2번 되겠습니다. 2번은 뭐 어렵지 않죠? 뭐 자주 봤던 거죠. 공직바가 될 수 있는 거. 피의자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추적해서, 그렇죠. 자, 수사기를 제출하고, 그 증거 추적 결과 수사기관이, 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밑줄. 그 진유재관에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거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 수사기관이 그 잘못된 결과를 내렸습니다. 이때 뭐예요? 유의야 공직방이 된다는 거죠. 자, 맨날 봤던 것이고 3번은 뭐 지나갑시다. 이거 3번은 맨날 보는 거 지나가고요. 답이 4번인데요. 4번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틀린 것은 4번인데 뭐 어렵지 않고 뭐 5번도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자주 봤던 건데요. 그 1번 지문이 조금 그 최신 판례로서 좀 골 때는 판례입니다. 이거. 자, 뒤로 가십시다. 그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의 짝수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인데 그것도 시험 잘 나오죠, 이거. 자, 하나같이 잘 나옵니다. 1번은 절도죄가 물어보는 건데요. 실행의 짝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이죠. 포인트 주간에 뭐 왜 포인트인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주간인가 야간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간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 현장 안에 있는 건축 자체를 훔칠 생각으로 잘 봐요.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아직까지는 뭐 물색이라든가 안 했잖아요. 응? 다시 밑줄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뭐 물색을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졌다, 물색했다 그것이 아니고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절도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창문 통해서 본 것만 가지고는요 물색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실행 착수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도 시험 잘 나오죠? 2번은 별표 하나 칩시다. 별표.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요. 제 기억에는 한 5번 나왔거든요. 휴대폰을 구해달라. 돈을 쏴줬어요. 200만 원을. 글쎄 그것만 가지고는 그 휴대폰 매매의 실행 착수가 될 수가 있는가 문제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로 할까? 갑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예요. 갑한테 휴대폰을 구해주세요. 휴대폰을 구해주세요. 존댓말을 써야지만 잘해주겠죠? 존댓말. 갑이란 놈이 오케이 2장 그래가지고 의뢰한 놈이 이제 200을 갑한테 송금했습니다. 2단계. 이게 바로 뭐냐 실행 착수가 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돈을 쏴준 단계에서 갑에게 이미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미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갖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갑도 누구한테 또 어디서 또 가져와야 되거든. 또 누구한테 사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갑에게는요 휴대폰을 그 소지한다 보유한다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갑이 소지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휴대폰을요 요 상태에서 돈을 쐈습니다. 이래버리면 뭐 휴대폰 매매 이놈은 매도죠. 쟤는 매수고 했을 때 실행 착수가 있다 봐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버리면 실행 착수가 없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지문 2번인 건데 가끔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이상하게도 봅시다. 2번 필로폰이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 이게 자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하지만은 2단계죠. 자 밑줄 쳐봐요. 포인트겠죠. 밑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 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거 더 있어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등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더 있지만은요 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뭡니까? 쭉 나가서 뭐예요? 실행의 차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니까 2번도 안 되고 3번 뭐 맨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거죠. 이거 어떤 여학생인데 그 껴안기 위해서 껴안는 것도 추행죄죠. 추행죄. 그래서 앞에 있는데요 껴안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껴안지 못하고 껴안으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그 강제추행 실행 착수가 된다 보는 겁니까? 강제추행 미수가 맞습니다. 미수.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우리가 맨날 봤던 거니까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문제 없고요. 지금 4번인데 그 4번은 포인트가 뭡니까? 밑줄 가스 배관입니다. 이거 뭐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뭐 경찰직, 법원직 무슨 뭐 또 뭐 있습니까? 더 없나? 국가직 그렇죠.
한번 정리합시다, 이거. 한번 정리하는데, 이거는 그 두 가지 전부 다 문제가 돼요. 하나는 무슨 범죄? 주거 침입죄. 또 하나는 무슨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둘 다 모두 뭐예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 다 모두 공통점. 예, 주거에 침입한다. 요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판례가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판례 1대 실행 착수를 인정한 것이 있고요. 실행 착수를 인정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배운 거예요. 가스 배관 잡고 있다 내려온 거, 걸려가지고. 힌트, 뭡니까, 이거? 힌트 뭐겠어요? 띵동. 초인종 누르면은 안 되겠죠,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문을 땡긴 거예요. 이 새끼가 들어가려고.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입문 땡긴 거. 유리창문 땡겨본 거. 거의 똑같은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건 뭐냐? 왜 안 돼? 이런 거 알죠? 이런 것들을 뭐요? 땡기는 거. 땡기는 거.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실행에 착수가 됐던 것이고, 되지 않았던 거죠, 이거. 그래서 이번엔 이게 시험 나왔잖아요. 나왔는데요. 이것도 뭐 어떤 시험인가 나왔고요, 올해. 이것도 뭐 다 나왔습니다, 시험에. 약간 시험에 다 잘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암기합시다. 5번 질문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 몇 번 나왔었는데요. 네, 범죄가 공문서 위조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문서입니까? 문서예요. 비닐인데요. 비닐이 나도 알아요. 그 문서라니까 문서. 따지 말고. 공문서란 얘기죠. 자, 5번 질문이에요. 판매 목적으로 시장. 정확히 이게 누구였죠? 부천시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죠. 명예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위조하여 쓰다 그 봉투에 인쇄할 시장명의 문안생겨진 밑줄 필름 제조에 그쳤습니다. 필름. 자, 플레이할 때 그것만 가지고는요. 실행 착수로 인정할 수 없다 했어요. 필름만 가지고는요. 필름이 뭔지 알죠? 필름. 나중에 이제 플레이할 때 여기에 터져가지고 동판을 만들고 막 인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말이죠. 아직까지 예비 단계에 봅니다. 적어도 2 넘어가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지 실행 착수가 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필름만 만든 것만 가지고는요, 그 예비 불가다 본 겁니다. 그렇겠죠? 뭐 이것도 남아있고, 비닐 사야 되고, 동판 만들어야 되고, 돌려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비 불가합니다. 자, 될 수 있다. 답이 그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그 4번 질문인데, 위증죄 뭔지 알죠? 위증죄. 이게 뭐 쉬운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합니다. 자, 1번은 시험이 정말 잘 나오는데, 뭐, 지나가도 문제 없죠. 1번 질문. 뭐, 지나갑시다, 이거, 1번. 2번도 문제 없어요. 뭐,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다만, 뭐, 3번과 4번 의미 있잖아요. 3번, 4번만 좀 알아봅시다. 특히 3번은 시험에 요즘에 뜨고 있어요. 비교적 78년인데요. 9년 전 판례가 78년입니까? 어쨌거나 말이죠. 3번과 4번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형소법 같이 하니까 같이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형소법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증인을 우리가 신문하고 싶어. 피고인 또는 검사가 증인을 이렇게 신문하고 싶거든요. 막 데려오면 돼요? 안 돼요? 증인? 안 돼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뭐 합니까? 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제가요, 누구 좀 와서 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해야 돼요. 신청을 법원에. 법원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요? 결정합니다. 결정. 증인은 어떡하죠? 데려오십시오. 채택. 안 됩니다. 뭐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뭐 데려오지 마십시오. 기각. 너무 늦게 했어요. 늦게. 각하. 또 뭐 있어? 하나 더 있는데. 법원의 증거 결정.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알면 정말 고수분인데. 보류. 이것도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채택된 거니까 말이죠. 됐으니까 이제 데려오겠죠. 데려온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증거 조사죠. 자, 증인은 어떻게 증거 조사합니까? 이렇게 신문합니다. 일단 끝난 거죠, 이거. 그래서 이런 말 나온다고. 증거 신청과 증거 결정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할 거예요, 이제 사람이. 선상하겠죠? 이것저것 한 거 아닙니까? 진술했어요. 게다가 쭉 나가서 끝났거든요. 이게 바로 위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증죄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첫 기일이다. 첫 기일. 맨 처음에 그 공판 기일이고요. 뭐 재판 또 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불렀어요. 한 3회 공판 기일. 3회 서드야, 서드. 공판 기일에 또 불러가지고 불렀는데 이미 또 했다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이 같은 기일에 피고, 우리 그 증인이 여러 가지 허위 진술합니다. 여러 가지 허위 진술에도 범죄가 여러 개예요. 포괄해서 일죄입니까? 포괄해서 일죄다. 이게 지금 그 4번이 되나요? 그렇죠? 요거 4번 지문이에요. 보세요. 지문 4번. 밑줄.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밑줄.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이죠?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허위 진술합니다. 뭐예요? 포괄해서 위증의 일죄가 된다. 알겠어요? 이게 처음 기일이고요. 끝났어. 3회 공판 기일이 요 증인 또 나갑니다. 또 나왔는데 계속 거짓말 쳐요. 이래버리면 뭐예요? 요 범죄하고 이 범죄는 이제는 무슨 경화법? 실체적 경화법 되겠습니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3번도 비슷한 건데요.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놈이 말이죠? 이렇게 쭉 거짓말 쳤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위증된 거예요, 위증이. 위증이 기소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됐죠? 이 자식이 3회 공판 기일인데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거예요. 아, 제가 저번에 했던 이건데, 그것이 아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거니까 시정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요 증언을 철회했습니다. 또는 잘못된 거라고 정정했다고 시정했어요. 그러면 이거 무죄입니까? 아니죠. 이 다른 기일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 철회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문 3번 되는 겁니다. 알겠죠? 3번 지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공판 기일에 증인을 출석해서 허위 진술한 자가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된 후 2단계겠죠? 끝났죠? 당일 재판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밑줄 수봐 포인트겠죠? 별도의 증인신청 채택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거 말고 별도로 또다시 별도로 증인신청 채택 결정 받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라고요. 거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발행해서 종전 증인신문 절차에서 한 선서 유지한 상태에서 종전 신문 절차에 허위 진술을 철회 시정했습니다. 그럼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미 2단계에서 위증은 기소가 된 거거든요. 된 거니까 말이죠. 뭐 나중에 한참 뒤에 시정했다, 철회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게 정확히는 해설 사건명 나와 있죠. 사건명. 9하고 21입니다. 그렇겠죠? 아홉 번째. 아, 이거 영어 맞나 모르겠어, 이거. ninth. 이게 뭐지, 이건? 이걸 이렇게 쓰겠죠? 21st인가? 하여튼 대충. 알겠어요? 한참 뒤야. 잘못했는데요. 뭐 어쩌라고요? 기수야, 기수. 그러면 문제 5번인데, 명예훼손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인데, 답은 2번인데요. 먼저 1번 중요하죠? 1번은 별표. 별표 치겠습니다. 시험에 2번, 3번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질문인데,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법제 307조 1항의 위증하고 2항 위증인데요. 그러니까, 왜 위증이야 또? 명예훼손 되겠습니다, 명예훼손. 차이점은 다 아시겠죠? 이건 사실적시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진실이죠, 진실. 그럼 허위는 어떤 겁니까? 허위는 이겁니까, 이겁니까? 보통 이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거 하잖아요. 근데 판례 할 때 아니다. 여기에도 허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판례가 뭐냐면요. 여기서 사실은 이 허위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 사실은 의견과 대치가 되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의견과. 그래서 의견이 아니고 진실이다, 허위이다.
어쨌거나 사실이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은 이 허위의 반대말이 아니고 의견 표명과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는 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뭐냐면은 행위자의 고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가 자기가 그 적시한 사실에 대한 허위 인식이 없으면 일로 가고, 이거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허위일지 몰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일로 가버리고, 이거. 그런 인식이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요. 거기에 대해서 뭐, 형법제 310조도 적용될 수 있겠죠. 1번 지문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지문이죠. 자, 형법제 307조 2항의 명예훼손죄가 죄송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밑줄, 진실한 사실인 경우는 밑줄,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손댈 수 있고, 맞습니다. 맞는 거죠, 이거.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실판 나와 있듯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가는 겁니다. 이거. 그쵸. 자, 답이 2번인데 2번 지문은 좀 제가 봤을 때 시험에 처음 나온 건데요. 약간 맞장랑 비슷하죠? 맞장랑 비슷한데 봅시다. 앞에 것은 맞고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보입니까? 그죠?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을 기초로 해야 돼. 밑줄. 행위자의 관점에서. 행위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게 뭔가 느낌이 틀린 것 같죠? 이거. 행위자가 아니고 관점은 바로 뭐예요? 객관적으로. 즉, 제3자의 관점에서 라고 해야 맞습니다. 행위자는 뭐, 당연히 자기는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고 따지겠죠. 그러니까 명예훼손 되는 여부는요, 제3자 입장.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틀린 건데요. 그럼,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딱 보시면 느낌적으로, 틀리겠다라고 해야지, 진정한 고수분이죠. 나머지 뭐 쉽죠? 나머지 쉬운 거니까 읽어보시고, 4번은 취습할래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본 것만 가지고는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다 봤어요. 4번은 뭐 체크해서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뭐 지납시다. 자, 문제 6번인데, 이거 배임죄. 배임죄라는 문제 어렵죠?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매번 설문 들어요. 뭐, 부동산 이주매매. 매번 설문 드리는데, 판례가 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주매매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일단은 한번 정리합시다, 이거. 배임죄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인데, 일단 판례 이해할 때 배임죄가 되는 것이 있고요.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이죠? 예, 부동산. 동산을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가치가 또 뛰어날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보통 이게 또 가치가 또 우월하다 봐야겠죠. 물론 이게 또 우월할 때가 있지만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이게 더 가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한다 이거죠. 배임이죠. 이거는 무죄죠. 플레이할 때 동사 이중 매매는 무죄입니다. 무죄. 이유 묻지 마시고 암기합니다. 암기. 자, 다 부동산이야 이거. 자, 판례가 이게 이제 지금까지 시험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는데 요것도 시험 나왔어요. 요것도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뭐 할까요? 이 자식이 증여를 해주기로 했어. 증여. 누구한테? 증여. 너 주겠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문으로 썼거든요. 너 주겠다 썼어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려니까 아깝죠. 에이씨, 팔아먹었어. 누구한테?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 이것도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증여 계약 불이행이죠. 이거 배임이에요. 마치 팔려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넘겨준 것처럼 누구한테 주기로 약속한 부동산을 또 넘겨주었습니다. 이 비슷한 모습이니까 배임죄예요. 하나 더 있다며요. 뭡니까? 힌트 뭡니까? 비슷해. 교환 계약 불이행. 그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놈이 꼴이 있는데요. 을암이 B가 토지가 있고 갑이라는 놈이 A가 토지가 있거든. A 토지가 있는데요. 서로 바꾸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을암 놈은 B 토지를 갑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면 갑도 A 토지를 을에게 넘겨줘야겠죠? 갑 아깝죠? 에이씨, 팔아먹었어. 거의 똑같잖아 이거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배임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시험 나왔었는데 이것도 시험 나왔고요. 한 번인가 나왔고 이것도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같은 구조를 취한다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안 되는 게 뭡니까? 배임죄 안 되는 게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저거죠. 대물 먼저 쓸까? 대신 내가 대물 변제로 해주겠다. 예약 부동산. 그것을 임의로 막 처벌했어요. 배임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봤습니다. 암기하시고. 채권의 이중 양도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 판례가 박스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뭘 물어본지를 알아봐야 돼. 지금 기억이 지금 이거죠. 여기 된 거죠. 미음도 여기 된 거죠. 미음도. 그죠? 니은이 이거죠. 니은.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 미음, 그 다음에 니은 다르죠. 자, 먼저 좀 정리합시다. 먼저 기억, 밑줄, 부동산. 자, 마지막 미음, 밑줄, 부동산. 맞죠? 기억, 미음, 부동산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가지고 니은, 동산.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잘 봐야 돼, 이거. 이거를 물어보는지, 요것을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잘 봐야 됩니다. 기억, 니은, 미음은 자주 봤던 건데, 읽어봅시다. 제가 기억되겠습니다. 부동산이에요. 매매계약에서, 밑줄,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 그때부터 매도인은 뭐예요?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때 뭐예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데 해당한다. 맞습니다. 니은인데 동산 이주매매는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 배임죄 된다. 틀렸고요. 마지막 미음 먼저 합시다. 부동산 이중 양도 똑같은 거죠. 이중 매매, 이중 양도 같은 말이에요. 있어서 매도인인 제1 매수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후 제2 매수로부터 미줄 계약금만 지급받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받았다. 배임죄의 실행착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음도 옳지 않습니다. 자, 디귿 리을 또 봐야 되는데요. 디귿 리을 디귿 리을도 시험 잘 나옵니다. 그거.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왜 그런지는 웬만하면 따지지 마시고 그냥 암기합시다. 암기. 아시겠지만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대부분 전원 합체예요. 전원 합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그래서 대법관 14명인데요. 보통 재판에는 13명이 참여하거든. 13명이 참여합니다. 보통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7대6 이런 식이에요. 비율이. 배임죄 된다. 뭔 말이냐 안 된다. 그래서 이 대법관 말씀도 충분히 말이 되고요. 이분 말씀도 충분히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은요, 이분들 견해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결론 좀 암기합시다. 결론을. 그죠? 뭔지 알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글쎄요. 이게 차이가 뭔데? 왜 이건 무죄고, 왜 저거는 배임죄입니까? 글쎄. 암기하라고 제가 아마 3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시험만 잘 붙으면 됩니다. 저는 더 연구하고 싶은데요. 그럼 혼자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귿도 중요한 거죠, 디귿. 디귿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떤 대표이사가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대표권 남용해서 회사에 손해가 가거든요. 바로 문제가 업무상 배임죄인데, 어떤 걸 하냐면요. 이 대표이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X회사입니다, X회사.
그 대표가 갑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놈이 동시에 Y회사, 이 회사도 동시에 대표이사입니다. 갑이라는 놈은 이것도 대표이사고 여기도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그럴 수 있겠죠. 아주 부럽습니다. 돈 잘 벌겠네. 그죠? 은행에 있다고 은행. 아마 그 Y회사가 여기에 채무가 채무 빚이 있어. 한 20억대 그 빚이 있는 빚. 근데 갑이란 놈이 이제 여기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엉뚱한 갑회사 명의의 약속 어음 발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갑이란 놈이 이렇게 발행해줘요. 은행한테. 약속어음이야. 약속 어음 되겠습니다. 좀 나가서 말이죠. 여기는 당연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거죠. X회사 대표회사 갑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X가 얼마예요? 29억 원 되겠습니다. 29억 원. 이거를 이렇게 얘한테 발행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명의자가 X회사 아닙니까? 당연히 X회사는 그 29억 원에 빚을 떠안잖아요. 얘는 손해보고 그만큼 얘는 이익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갑이라는 놈은 X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는데 좀 더 깊게 볼게 이거. 이런 식으로 갑이라는 놈이 대표고 남용해서 엉뚱하게 X회사를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은행에 대해서. 이때 이제 이게 정확히 미수인가 기수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약속 어음 발행 사실, 갑이라는 놈이 대표권 남용한다. 그 사실을 은행이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거든요. 봐요.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약속 어음 발행이 그 뭐냐면요, 이 은행 측에서 그 몰랐어. 은행은 전혀 말이죠. 이와 같은 대표권 남용 사실을 은행이 몰랐어요.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약속어음 발행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다 봐. 그죠? 그 다음에 은행이 알았어. 은행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제 은행이 알면서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알았어. 또는 모르는 데 대해서 은행 측에 과실이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어요. 이래버리면 무효입니다. 알겠죠? 또 나가야 돼. 무효인 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어음이 유통되었다 안 되었다 따져봐야죠. 그래서 유통이 돼요. 유통이 돼버리면 말이죠. 29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되거든. 29억 원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기수. 아직까지 유통이 안 되었다. 이때 미수죠. 이건 무조건 저거고 무조건 기수죠. 아시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건 뭐 자주 왔던 건데 결론이거든요.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한번 더 할까요? 그러한 사실 상대방이 몰랐다 또는 모른 데 대해서 과실이 없어버리면 이것은 유효하니까 뭐 기수고요. 알았거나 그 몰랐던 데에 대해서 과실이 있습니다. 약속은 발행 무효지만은 만약 유통되었다 기수가 되는 것이고 유통이 아직 안 되었다 미수가 되는 건데 그 디귿인가요? 디귿이 여기 된 거죠 지금. 그런가요? 그렇죠. 워낙 그 중요한 거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데 자 디귿 읽어봅시다. 잘 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그 의무에 위배해서 회사 명의, 칠판은 X회사죠. X회사 명의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말로 29억 원의 약속 어음 발행합니다. 그 상대방, 칠판상 은행이죠. 은행. 상대방이 대표이사 밑줄 진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는 그럼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무효. 옆에 쓰겠습니다. 무효. 칠판 나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무효입니다. 그 의무 부담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채무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무슨 말이냐? 유통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이 말이에요. 유통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이 말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뭐예요?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범의 성립함에 불과하다. 맞나요? 맞습니다. 이거. 알겠어요? 자, 리을 되겠습니다. 리을. 이것도 지금 잘 나오죠? 그, 회사의 영업 비밀을요, 막 빼돌립니다.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경제회사로 넘어가려고 빼돌린 놈이 있어요. 업무상 배임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엑소회사입니다. 또 엑소회사가 나오네. 자, 저기 직원 갑이 있다고. 갑이 있는데, 경쟁회사가 있습니다. Y회사가 있습니다. 뭐, 삼성과 LG입니까? LG하고 무슨 삼성입니까? 그죠? 이놈이 이제 뭐냐면은, 이 Y회사에 넘겨주려고 영업 비밀을 반출한다고. 영업 비밀을 불법적으로, 맨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반출해요. 이건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 됩니다. 배임죄 되는 거예요. 응?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처음에는 갑이란 놈이 이거를 적법하게 반출해요. 집에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려고 말이죠. 일단 가져와서 집에서 막 하는 겁니다. 작업을.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전화가 오죠. 여기서.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들어오시죠. 연봉 내가 말이야 한 4억? 5억? 6억? 그래서 꼬시니까 강사님이 아씨, 모르겠다 싶어서 이 적법하게 반출된 영업 비밀을 이를 넘길 목적으로 이제 강사님이 뭐 한다고? 이때 여기 이제 회사를 그만둬요. 그래서 사직서 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퇴사. 뭐 그 다음에는 싹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알겠어요? 이때는 불법 반출 시 반출할 때가 겨우예요. 배임죄 기수식이고, 그때 뭐예요? 이 회사로 가려고 회사에 퇴사할 때 퇴사시가 된다는 거예요. 기수시기가. 그래서 위에 것은 반출시이고 아래 거 뭐예요? 퇴사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리을이죠? 알겠죠? 봐요.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일단 적법입니다. 퇴사시, 포인트겠죠? 퇴사시. 반환 폐기업을 있음에도 퇴사하면서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이 영업비밀 등을 반환 폐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이다. 맞는 거죠? 언제? 써요? 퇴사시에. 그렇겠죠? 이건 이제 어디 다른 회사 넘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빼돌기 위해서 이 사표 쓰는 거. 퇴사시에 이제 배임죄라 봐야 됩니다.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 정도면 시험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먼저 7번인 건데, 속지주의, 속임주의, 보호주의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 시험 잘 나오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빨리 합시다. 이거 다 하실 건데요. 빨리 할게요. 자, 형법제 2조. 무슨 주의예요? 속지주의가 됩니다. 뭔지 알죠? 4조는 뭐예요? 기국주의로서 속지주의의 연장입니다. 형법제 3조. 속인주의죠. 그죠? 뭐가 나와요? 보호주의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국가 보호주의가 있고 국민 보호주의가 있습니다. 국가 보호주의 5조죠. 6조가 되겠습니다. 암기해야죠. 어떻게 해요? 두 문자를 따보겠습니다. 이건 두 문자 치고는 되게 유치한 두 문자인데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외 국통 유 알겠죠? 내외 국통 유문인 되겠습니다. 내외 국통 유문인이에요. 이거 어떤 문제예요?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인데 제가 빨리 설명드려도 맨날 봤던 거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7번 아닙니까? 다음 사례에서 밑줄 갑에게 을이 아닙니다. 갑이에요. 갑. 어떤 분들은 읽다가 을 되는 거 아니야? 갑이라고. 갑에게 대한민국 형법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걸 물어보는데 일본은 적용되겠죠. 자, 미국인 갑이 한국인 을로부터 청탁받고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 명목으로 밑줄 쳐봐. 포인트겠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주의가 적용되죠? 자,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그죠? 서울에서. 적용되고요. 자, 2번이에요. 똑같죠? 일본인 갑과 한국인 을 사이에 밑줄 서울에서. 서울. 서울에서 만나 홍콩에서 말을 매수키로 공모합니다. 공모지도 범죄지예요. 공모지도 범죄이기 때문에요. 범죄를 서울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속지주가 적용됩니다. 3번은 너무 쉽죠. 밑줄 한국인 갑이 나머지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뭐예요? 속인주입니다. 그 다음에 4, 5번인데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스무스하고 좋은데요. 그래, 맞다. 나머지가 약간 맛이 간다고. 제가 봤을 때 판례가 이상하거든요. 이상한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해당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6조회가 적용되는 범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도. 자,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아닙니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무지 많을 건데요. 판례가 나온 케이스는 있는 거예요, 지금. 살인죄. 자, 지문 5번은 범죄죠? 횡령.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사문서 위조가 있고요. 및 행사, 동, 비슷한 거, 사인, 위조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잘 이해 안 가는데, 제가 또 설명 드릴게요. 왜 그런지. 일단 먼저 지문 5번 먼저 합시다. 5번 먼저 합시다. 5번을. 자, 밑줄. 대한민국 법인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인.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 되겠습니다. 이거죠. 대표적인 프랑스인 갑이 이 법인이 영국에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에 위탁된 자금을 영국에서 횡령합니다. 횡령죄 들어간다며. 들어가니까 뭐예요? 형법제 6조 따라가지고 그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고 있다는 겁니다. 맞고. 4번은 잘 보세요. 캐나다인 갑이 속인주의 안 되겠죠? 안 되고. 캐나다국에서 안 되겠죠, 이거? 한국인에게 위조 사무생자입니다. 이거라는 거죠, 이거. 위조 사무생사. 정확히 이거죠. 안 들어간다며.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문 4번은 대한민국 형벌법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는 암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애플인가 무슨 사관가 하잖아, 얘네들하고. 삼성이. 나야,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은 일반 사인이에요, 사인. 삼성 명의에 무슨 문서를 유지해봐요. 그래가지고 특허 소송에서 1조 원을 이겼다 합시다. 아니, 문서 위조라요.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얘를. 안 들어가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판례가.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봐, 여러분들. 한 번 더 할게. 미국에서 미국 놈들이 삼성명의 사무소를 위조해가지고, 특허소송에서 1조 원을 소송 편취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소 위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판례 입장에는. 잘못되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잘못된 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 말씀이 또 맞지 않나요? 네, 모르겠어. 그리고 문제 8번인 건데, 이거 이 문제가 거의 제가 처음 보는 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애매했었는데, 처음 보더라도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8번인 건데, 뭘 물어봐요? 공동정범입니다. 공동정범이죠. 자, 어떤 식이든 간에 공동정범은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공모.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공모한 다음에, 거기에 토 잡아가지고 말이죠. 같이 범죄합니다. 실행이. 이게 있어야지 바로 뭐예요?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근데 판례가 또 뭐 또 있어요? 공모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실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때에 따라서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만약에 공모 없었어요. 이거 때려 죽여도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바로 문제 8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모한 게 뭔지 잘 봐야 돼. 요것이 뭔지 잘 보시고 요것이 뭔지를 잘 좀 보세요, 이거. 자, 봐봐. 1번인데 1번 질문이에요. 밑줄. 갑을병은 밑줄. 재물 강취 의사로
분명히 공부한 것이 강도죠. 강도를 공부했다고 지금. 그죠? 한 번 더. 갑을병이 재물 강취의 의사로.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강도를. 범행의 착수해서 A를 성형했고, 이때 갑이 A가 도망가면서 남겨진 옷에서 을병 몰래 돈을 꺼냈습니다. 을과 병이 강도 상해죄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아, 그렇겠죠, 이거. 분명히 강도를 공부했거든요. 공부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고, 누구지? 갑이라는 놈이 을병 몰래 훔쳤거든요. 즉, 갑과 병이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동전범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공방의 강도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문 2번은 제가 좀 이따 할게요. 2번 좀 이따 하고, 자, 3번을 먼저 합시다. 3번을. 자, 갑을병이, 밑줄, 등산용 칼로 이용해서 노상 강도하기로 공모합니다. 지금 공모한 것은 무슨 범죄예요? 칼로 노상 강도한다. 특수강도죠? 이거를 공모했다고. 살인까지는 공모를 안 했어요, 분명히. 공모한 것은 특수 강도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에 갑은 범행 차원에서 망을 보았고 을과 병이 함께 차에서 내려 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던 중. 그 다음에 밑줄 을입니다. 을 단독 범행이에요. 을이 그때 을이 현장을 목격한 그 B를 자신이 소지 중이던 등산컬로 살해합니다. 지금 살해한 것은 을이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다. 따라서 갑 병에는 강도 살인죄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지금 B를 살해한 것은요, 을의 단독 범행이에요. 따라서 이때 문제가 뭐냐? 을은 강도니까 사람 죽였잖아요. 여기잖아요. 갑과 병은요, 이거 아니거든. 강도는 강도인데 분명히 칼을 들고 하기로 했잖아. 칼 들고. 따라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판례할 때 그 갑과 병은 강도 치사가 됐다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을은 고의범인 강도 살인죄.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꽉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아이씨. 아이고, 좋아. 강도 살인죄이고, 걔네들은 그 고의범인 살인이 아니고, 결과적 가중범인 과실범이죠. 강도 치사가 된다 봤습니다, 치사가. 그래가지고, 뭐지? 3번은 맞는 거예요. 자, 지문 4번인데, 이거 재밌습니다. 똑같아요, 4번 지문도. 그러니까 지문 3번과 4번은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보는 판례인데, 자, 봐봐. 지금 공모한 것이 역시 그 강도를 공모해요, 강도를. 그렇죠? 자, 4번 지문이에요. 갑을 병이 밑줄. 강도를 뭐하고? 강도. 뭐하고? A집에 침입해서 강취하던 중, 잡아. 갑이 정신없이 장롱에서 재물을 뒤진 사이에 을과 병은 A를 강간하였고, 강간은 뭡니까? 강간은 을과 병의 단독 범행이에요. 지금 그 갑이라는 놈은요, 이거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고, 이것만 지금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쵸? 갑이 물건을 챙겨 돌아다니면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갑에게는 강도 강간의 공동전범이다? 아니죠. 갑이라는 놈은요, 공부한 것은 강도까지만이고, 강간은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보다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야, 새끼야. 나가, 새끼야. 빨리 와, 새끼야. 그러니까, 어제부터 갑은 이걸 한 것이지, 이건 안 했잖아요. 알았으니까, 걔네들은 강도 강간이고, 얘는 그냥 단순히 강도 뿐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번인데, 이거 시험 처음 나온 거죠, 이거? 시험에 처음 나온 건데요. 나 2번 질문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맞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공동정범이니까 공모를 이제 한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공모가 나와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 지문, 2번에서 말이지. 봐봐. 갑은 을이 사기 범행에 실현하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해서 부도가 예정된 딱지엄을 조직적으로 발행하여 시중 유통시켰고, 공모가 나온 건가요? 용인했다. 글쎄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을은 딱지엄을 알면서도 이를 추측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A의 교배에서 무슨 편취했습니다. 용인한 게 지금 공모한 겁니까, 지금? 이거는 미필적 고의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지문 2번 어딜 보더라도 뭐 뭔가를 공모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있어요. 세모처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다만 그 지문 4번에도 틀리기 때문에요. 2번은 뭐 맞다고는 보는데요. 조금 출제가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았어요. 2번 지문은요.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뭐 지나갑시다. 자, 문제 그 9번인데 진도가 이거 시간이 의외로 좋아하네. 자, 조금만 더 한다면 쉬겠습니다. 앞에 어렵고요. 뒤에 거 쉬운 게 나오니까 뭐 쉬운 거 막 지나갑시다. 자, 9번인데 바로 죄수론 되겠습니다. 죄수론. 죄수론은 시험 잘 나오죠? 무조건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나온다 보시면 좋아요. 죄수론인 건데 여기서 먼저 그 1번, 2번은 묵자고요. 1번, 2번은 묵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맥락인데요. 1번은 우리가 맨날 보는 거죠. 그런데 지문 2번은 우리가 거의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민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 전자 모르지만요.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죠. 뭐 소유권, 점유권 있잖아요. 지상권 이런 것들.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완전 물건이 있다고요. 완전 물건이 있고요. 어떤 거냐? 제한 물건이 있죠. 이건 소유권이죠. 내 거. 두 가지 있다고. 쓰는 거. 용익 물건이 있고요. 담보 잡는 거. 담보 물건이 있죠. 뭐 이거 뭐 대충 아시겠죠? 뭐가 있어요 이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뭐 좀 다르지만 뭐 대충 봤을 때 가등기도 뭐 비슷하겠죠. 가등기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완전한 거니까 이건 100이에요. 100이라고. 이거는 100입니까? 100이 안 될까요? 100이 안 되겠죠, 이거. 이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대충 합시다. 한 60 잡을게, 60.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100이라며. 완전한 거니까, 내 거니까, 그죠?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해봐, 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누가 말이죠. 갑이라 치고요. 이런 놈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했다고,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이거 100% 다 해먹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를 해먹은 겁니까? 일부를. 그러겠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그냥, 이건 뭐 70만 해먹었다 합시다, 70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 누구한테 막 해먹었어요.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남은 가치가 조금 있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토지에 대해서 이거 설정한 다음에 횡령이죠. 나중에 전체를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 버리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횡령이 된다, 이거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요거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데 가등기하고 본등기예요. 가등기고 이건 뭐냐? 본등기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아이고 글씨가 본등기, 본죽, 아 배고파, 본죽. 가등기하고 본등기 아닙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고요.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요게 그 지문 1번과 지문 2번이에요. 1번 지문인데 잡아. 1번은 자주 봤던 건데 그래서 제가 좀 더 다르게 설명드렸어요. 1번은 뭐 정말 시험 잘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1번 종주로부터 토지를 명시탁받아 보호해주는 갑이 개인 침해 변제 상황의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밑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행위자가 침입하면은 100% 다 해먹은 거예요? 일부를 해먹은 겁니까? 100% 다 해먹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를 해먹었지 않습니까? 일부 해먹은 거예요. 일단 횡령입니다. 그 갑이 이 토지를 타인에게 밑줄 매도했습니다. 매도. 전체를 넘었잖아요. 그래 버리면 남은 거를 또 해먹은 거 아닙니까? 별도의 횡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도 비슷한 맥락인데 다만 그것은 가등기랑 본등기예요. 자, 2번 질문이에요. 좀 어렵죠? 채무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의 을 명의로 허위에 금전 채권에 기한 밑줄
담보 가등기 설정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100% 다 해먹은 것이 아니고 그것의 일부를 해먹은 일부를. 이를 다시 배형에 양도한 다음에 밑줄 병명의 본 등기를 격려하겠습니다. 나와서 뭐예요? 마지막으로 불가벌적 성의이다. 틀린 거 봐야 됩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뭐예요? 별도의 횡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아. 3번은 지나가고요. 4번도 지나가고 지나갈게요. 답은 4번인데 맨날 보는 거니까. 5번은 별표. 5번은 이거 하나 가지고도 20분 좀 걸려야 돼요. 이 5번 지문이요. 자, 5번 지문까지 합시다. 5번 지문까지 한 다음에 합시다. 이게 5번이, 이게 생각할수록 어렵거든요. 이 재심이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는 판례보다 다 어려워요, 재심이. 죽겠어, 재심 이거. 재심은 원래 형수법칙을 배우잖아요. 이게 형법까지 넘어온다니까? 이게 바로 지문 5번 아닙니까? 재심. 알겠죠? 그럼 먼저, 다른 건 제가 빨리 지나가더라도 5번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말이야. 좋아. 좋았어. 이걸 먼저 뭘 물어보냐면은, 형법 제 37조. 잘 봐요. 경합법인 건데, 이게 전단 경합법이 있고요. 후단 경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37조 비적용 경합법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니까, 책 봐. 아무리 해도 이해 안 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전단, 후단, 비적용 경합법이에요. 다 아시겠죠? 동시적 경합법이고 사후적 경합법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거 보자고. 이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즉, 가벼운 놈이 있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갑이 있다 합시다. 갑이 있어. 그냥. 이놈이 A란 범죄하고 B란 범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 A하고 B를 재판을 같이 한다고요. 맞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재판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같이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 동시에 심판한다고, 동시에. 맞죠? 분명히 법원에서 A죄, B죄 재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두 번째, 이 A하고 B를 먼저 했어요. 누가? 가비론 놈이. 여튼 이때 B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때 뭐냐? 나중에 이제 A가 기소된다고. A가 기소가 됐어요. A가. 자, A하고 B는 무슨 범죄예요? 판결이 확정된 범죄하고 그 판결 확정 전의 범죄잖아요. 이때 뭐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분명히 얼마인지 요 B 재판할 때 A를 검사가 추가로 병합할 수 있거든. 병합해서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B 재판할 때 검사가 A 범죄를 병합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같이 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는요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 좋아. 그런데 이 세 번째 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가브란 놈이 A 범죄했고 B 범죄했어요. 마찬가지로 B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가브란 놈이 다른 범죄 C 범죄를 했다. C 범죄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C 범죄는 뭡니까? 판결이 확정된 범죄하고 그 판결 확정 전에 한 것이 아니고 판결 확정 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C 범죄는 어딜 보더라도 이것도 아니고 두 개 안 돼, 이거는. 그럼 더 가브란 놈이 A하고 B를 범했잖아요. B에 대해서 금고 이생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C 범죄를 했다고요. 그럼 C 범죄는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B 재판할 때
B 재판할 때 C는 재판 같이 할 수 있었나? 같이 할 수 없었나요? B 재판할 때는 아직 C 범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B 재판할 때는요, C를 동시에 심판하고 싶어도 심판을 못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전혀 동시에 심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 C 범죄가 그렇다는 거죠. C 범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봐봐, A하고 C는요, A하고 C는 이렇게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없었던 범죄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뭐냐면, 나중에 검사가 이제 A하고 C 기소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동시에 심판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재판할 때 이거 징역 4년, 이거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재판을 따로 합니다. 재판을 따로 한다고. 재판 따로 하니까 이런 범죄는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 돼요. 이유는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없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게 바로 뭐냐? 지문 5번이에요 지금. 이거 어렵죠 이거. 이건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대법관 뭐 다수견 소수견 다 어려워요. 서로 막 싸워요. 네 말이 왜 그게 뭐 무슨 개소리냐 말이죠. 개소리 네가 한다 말이지. 하면서 막 한다고. 저도 개소리인가요? 다 개소리인데 뭐라 보자고 지금 봅시다. 지금 이건 이거죠. 재심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합시다. 가명점이 있는데 현재 그 A라는 범죄를 범했어요. A를 범하였다. 그래서 A에 대해서 말이죠.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나중에 B 범죄를 또 범한다고. 알겠어요? 응? A하고 B는 뭡니까? 형법제 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니잖아요? 판결이 확정된 범죄하고 판결 후에 했으니까 A하고 B는요, 형법제 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피고 여기 대해서 뭘 청구하죠? 지금 나오는 거 재심 청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재심법원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이고요. 이렇게 A에 대해서 재판 다시 합니다. 자, 그게 뭐예요? 재심법원 청구한다고. 알겠죠?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그 법원인데요. 법원인데 이 B 범죄를 여기에 병합할 수 있습니까? 병합할 수 없나요? 자, 플레이할 때 이 재심 판결 당시 할 때는요, 일반 범죄를 이 재심 판결에 병합할 수 없다 봐. 분명히 이거 하고요. 이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절차이고, 그래서 바로 재심 아닙니까? 이럴 때 말이죠. A 재판할 때 B 범죄를 병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A하고 B는 뭐예요?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여기 대해서 그 A에 대해서 그 재심 판결이,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그럼 보세요. 일단은 느낌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하고 그 판결 확정되는 범한 이 범죄. 형법제 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된다고요. 왜? 이 재판 당시에는 B 범죄를 병합해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요. A하고 B는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비록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둘 사이에는 37조 후단 경합법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질문 5번인데 어렵다고 이거. 자, 봅시다 한번. 자, 5번 질문이에요. 밑줄.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 일단 A겠죠, 이거. A겠죠. 그 별개의 밑줄 후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건 바로 B 범죄겠죠. 이런 식으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후행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해졌다면 이 범죄가 재심 판결 이 확정 전에 범하였다면 이 말이겠죠. 범하였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 범죄 B죄겠죠. B죄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소행 범죄 A죄겠죠. 사이에는 형법제 37조 후단에 정하는 경합범죄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거 틀립니다. 틀려. 이거 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이거만 기억합시다. 이거
이거는 지금 일반 절차로 진행해야겠고요. 이거는 바로 재심 심판으로 진행하잖아요. 재심 판결 절차하고 일반 공판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양자가 좀 달라요. 기름과 물 사이야. 그러니까 이 재판할 때 검사가 여기다가 B를 추가시키는 거, 병합해서 심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A하고 B는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양 범죄 사이에는 뭐예요? 형법제 37조 후단 경합 범위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의외로 이게 많이 지나가는데요. 뭐 뒤에 건 좀 빨리 지나갈게요. 일단은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말이죠. 다시 하겠습니다.